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랑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단원, 드디어 사회 2학기 1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 등교를 하시면은 오늘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치르시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82쪽에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보다는 우리가 마인드맵 83쪽에 할 활동을 넓은 종이에다가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단원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A4 용지 한 장씩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정리를 하고 나서 교과서 82쪽과 83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4 용지 다들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단원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에서 우리가 처음 배운 것은 지구와 대륙 그리고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본과 세계지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었었죠. 자, 공통으로 사용되는 위도랑 경도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게 무엇이랑 관련이 있는지 되게 중요했습니다. 자, 위도는 기준선이 적도였었고요. 그리고 날씨와 관련이 있었었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경도 같은 경우에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이것을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본초 좌우선이라고 불리는 그 기준선을 두고 시간을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띄워놔야지 조금 더 알아보기 별로 안 예뻐졌네요. 자, 그래서 위도와 경도는 중학교 가서도 계속 공부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구본과 세계지도를 비교했습니다. 자, 각자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지구본의 장점은 실제 지구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리고 반대로 세계지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눈에 볼 수 있다. 요 두 가지 내용이었었죠.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서로의 단점도 알 수가 있었죠. 지구본은 실제 지구와 비슷한 대신에 한눈에 보기가 어렵고 세계 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신에 실제 지구와 다르게 왜곡이 생기더라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디지털 세계지도 같은 것들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5대양 6대륙도 공부했습니다. 대양은 아주 큰 바다, 그다음 대륙은 아주 큰 땅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대양 같은 경우에는 5대양이라고 불리지만은 그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태평양부터 시작을 해서 양자로 끝나는 애들이 3가지가 있었고 해자로 끝나는 애들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자, 우리나라 바로 앞에 태평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태평양의 왼쪽으로 서쪽으로 인도양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대서양이 있더라. 그래서 이 3가지 대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북극해, 북극 주변에 북극해, 남극 주변에 남극해. 자, 이렇게 5가지 내용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대륙도 6개가 있었었죠. 북반구에 3개, 남반구에 3개. 사실 아프리카는 북반구, 남반구에 걸쳐져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개씩 구분을 합니다. 자, 북반구에 있는 게 우리 아시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유럽, 그리고 동쪽으로는 북아메리카가 있었죠. 자, 남반구에는 유럽 아래쪽에 아프리카. 사실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북반구랑 남반구에 걸쳐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로도 볼 수 있고 남반구로도 볼 수 있지만은 3개 구분상 아래쪽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작은 대륙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렇게 3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식들, 다양한 나라들을 조사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뭐 배경 지식을 공부를 했었을 텐데요. 가장 큰 나라라고 하면은 뭐 러시아, 가장 작은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 용인 동백지구보다 작은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뭐 요 정도 상식 공부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땅 크기는 전 세계 80몇 위 정도 됐었고, 이거는 뭐 전 세계 한 중간 정도 된다.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원의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배운 내용 넘어가 보시죠. 자, 세계 여러 나라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기후였었고, 기후와 날씨를 비교해서 알아봤었죠. 기후는, 날씨는, 네, 잠시만요. 수업 촬영 중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메시지 주셔도 되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날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평균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참 춥다는 괜찮지만은 요즘 기후가 참 추워졌다라는 말은 좀 이제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추워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날씨가 맞는 말이겠지만은 뭐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날씨가 이렇게 바뀌었다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게 기후였었죠. 그래서 5가지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열대 기후는 어디서 나타났었죠? 네, 적도 부근에서 나타났었고, 뭐 비가 많이 내리는 정글 같은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건조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위쪽 지역이었었고요. 한 20도, 위도 20도 부근 또는 이거보다 더 높은 지역에서는 그 고원지대 뭐 이렇게 해서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배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막 같은 느낌이었었죠. 자, 온대 기후는 3, 40도 부근이고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냉대 기후는 이것보다 더 높은 5, 60대 이고요. 냉대 기후 같은 경우도 사계절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보다 겨울은 더 길고 여름은 더 짧고 그리고 여름이 좀 더 시원한, 그래서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가 여기에 여름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한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겨울왕국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죠. 극지방. 극지방이 아닌 곳에서 한대 기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너무 높은 산인 경우에는 지구가 그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추운 곳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한대 기후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겨울왕국 영화 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겨울왕국 보시면은 사는 데가 추운 데고 더 추운데 산속으로 올라가니까 완전 눈덩어리였었죠. 이제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 환경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이 됐었고,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후나 지형의 영향을 받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많이 껴입을 거고요.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최대한 가볍게 옷을 입을 겁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곳에서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몸을 가리기도 할 거고요. 대신 더우니까 옷은 얇게 입게 되겠죠. 자연환경, 기후나 지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를 비가 많이 내리는 지형이었었고, 이 기후에 적응을 하고자 우리가 먹는 음식들, 우리가 입는 옷들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인문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후랑 지형이랑은 별개로 종교와 풍습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이유 중에서 자연적인 영향도 있고 반대로 사람이 스스로 만든 문화적인 영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종교가 됐건 아니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풍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자연, 그다음에 인문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각 나라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고 이걸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텐트를 짓고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었고요. 유목 양떼랑 소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여야 됐기 때문에 이동에 적합한 텐트 집을 만들었던 거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문환경의 영향으로 오른손은 성스러운 손, 왼손은 부정한 손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한 식기보다는 나만이 사용하는 내 손이 가장 깨끗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손으로 식사하는 이런 문화들도 이야기를 했었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낮에 너무나 뜨겁고 덥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더라. 그래서 12시까지 일을 하고 12시부터 4시까지는 문을 닫았다가 4시에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이런 시에스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화를 서로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통해서 만들어낸 현재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네는 빨간 김치 먹는 김치족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듣기에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 김치는 우리의 기후를 극복하고 우리의 인문환경에 적응을 한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걸 그렇게 무시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의 문화도 존중하고 상대도 우리의 문화를 존중을 해줘야겠죠. 서로 존중하자라는 얘기를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의 이웃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었고요. 비슷한 문화도 있었고 매우 다른 문화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숟가락, 젓가락이 있었죠. 중국이랑 일본, 우리나라가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똑같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 소금에 절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쇠젓가락을 이용을 하게 되었고 일본은 생선같이 온도에 민감한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젓가락을 이용을 하게 나무 젓가락을 이용을 했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나무 젓가락을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뜨거운 튀김 요리를 많이 먹는 데다가 식탁간에 거리가 멀어서 가운데다 메인 요리를 두고 덜어 먹는 습관, 그 인문환경의 영향 때문에 긴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숟가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그 인문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숟가락, 젓가락보다는 포크와 나이프를 주로 사용한다라고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랑 명절에서도 차이가 있었죠. 글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이 한글을 사용을 하고 한자는 그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발음대로 사용을 하는 반면에 일본은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쓰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자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자체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중국이랑 일본 모두 다 원래 한자를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체라고 하는 조금 한자를 단순화시켜서 만든 글자를 이용을 했었다.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알파벳과 비슷한 키릴 문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이유는 나라 간에 교류하고 의존하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나라랑도 교류를 하고 먼 나라랑도 교류를 했어야 됐습니다. 왜 그랬어야 되냐? 서로의 문화를, 좋은 것들을 서로, 재미있는 것들을 서로 배우기 위해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집 앞에 뭐 비행기 타고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집 앞에서 햄버거도 먹고 짜장면, 짬뽕도 먹고 뭐 다른 나라 음식들, 피자 이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뭐 쌀국수라거나 스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에너지. 우리나라에는 아시다시피 석유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교류를 하면서 그 나라로부터 원유를 사오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원유를 배달할 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파는 일 같은 것들을 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과 서로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때 이걸 올바르게 맞추기 위해서 정치적인 교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배운 내용 총 정리가 되시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자, 그럼 혹시 정리를 다 못한 친구들은 잠시 멈춤 누르시고 A4 용지에다가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한 부분 혹시 모르는 거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메모해 주시고요. 다 정리가 된 친구들은 이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중요한 내용들은 동그라미 치면서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지구의 실제 모습과 어느 정도는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유리하다. 한눈에 파악하기 유리한 세계지도 얘기겠죠. 자, 실제 모습과 비슷하다. 요거는 지구본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계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같은 대륙이 있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같은 대양이 있다. 그래서 5대양, 6대륙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계의 기후는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밑에서부터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그리고 뭐 고산기후라거나 다른 뭐 몬순 기후 이런 복잡한 기후들은 나중에 배우되 이 5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 5개는 꼭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의 생활 모습은 기후, 지형 같은 자연환경, 종교, 풍습 같은 인문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서로 존중하자. 여기까지 1단원의 앞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때문에 생활 모습, 뭐 젓가락, 식사문화, 명절 이런 것들이 다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비롯해서 먼 나라들, 정치, 경제, 문화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된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잠시 멈춤 누르시고 세 문제 풀어가지고 정답 적어보시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정답 맞춰보시죠. 자, 다 푸셨죠?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가 속해 있으며 전 세계 육지의 30%를 차지하는 큰 대륙.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어떤 장소에 해마다 반복되는 평균적인 날씨. 평균, 반복, 해마다, 기후 되시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는 나라랍니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고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있다. 그리고 동부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쪽에 동부지역이니까 서해에 붙어있는 바닷가 쪽에 많이 발달했다. 중국 되시겠네요. 자, 83쪽의 윗부분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 정리한 거 여기다가 끼워 놓으시고 테이프로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중학교 가서 공부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세 단어 골라가지고 글을 써보자 되어 있습니다. 자, 글 한번 써주시고 등교하시면은 수행평가를 하게 될 텐데 수행평가는 오늘 정리한 내용 주요 단어 위주로 자기가 한 줄 정도로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되시면은 충분히 준비가 되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조사 발표를 했을 겁니다. 다른 나라의 뭐
환경 같은 것들도 조사를 했을 거고 특이한 문화도 조사를 했을 거고 우리나라와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도 조사를 했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세 가지가 아니죠. 네. 오늘 정리한 것과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 이 두 가지를 잘 공부해 보시고 등교를 해주시면은 수행평가에서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짧은 글짓기 해보시고 그 복습해서 수행평가할 준비 단단히 하셔서 등교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요 뒤에 있는 그 나만의 여행 상품 기획안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내가 지금 1단원을 배우면서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고 그랬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내가 어른이 됐었을 때 뭐 가족과 함께 혹은 친구와 함께 혹은 나 혼자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과 신혼여행으로 뭐 이렇게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겼다면은 어떤 여행을 가면 좋을지를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해 두시면은 다음 시간 이 86쪽, 87쪽 활동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자,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등교하면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